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이 배경에서 촬영을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인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월요일날 찾아뵙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2주째 잘 네, 지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뿌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의 도덕적 불안에 관해서입니다. 도덕적 불안이라는 말이 금방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생경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내가 마주쳤는데 이게 내 가치는 아니야. 근데 이 가치는 이 가치로서 말이 돼. 이 가치로서 꽤 소중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가치에 따라서 살고 있진 않아. 그럼 나도 옳고 얘도 옳다면 그럼 얘와 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긴장, 뭐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저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를 도덕적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에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도덕적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준 책이 있어서 사실은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이야기가 좀 수월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따란! 이 책이에요. 사랑하는 안드레아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두 사람입니다. 바로 엄마인 룽잉타이와 아들인 안드레아죠. 18살 사람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다. 이 룽잉타이는 이 타이완의 국민 작가예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엄마인 룽잉타이와 그리고 그 아들인 안드레아 사이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엄마가 살아온 시대하고 아들이 사는 시대가 장소를 포함해서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엄마는 타이완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제 10대, 20대를 보냈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유학을 가서 인텔리가 된 케이스, 그리고 독일인 남편을 만나서 독일에서 아이를 낳고 길렀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안드레아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아는 독일 중에서도 굉장히 둘 다 인텔리인 엄마 아빠, 그리고 굉장히 평균 소득이 높은 동네에서 문화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자란 아이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마 아들 사이 꽁냥꽁냥 좋았는데, 이제 아들이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엄마가 문화적인 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내가 알던 아들에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는구나를 느끼고, 이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를 잡지에 연재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제 웬일로 이 아들이 이제 승낙을 하고 당연히 원고료는 받았죠.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표시를 해놨어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이 엄마가 사회비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다양한 주제들, 뭐 애국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본주의, 이제는 소비와 관련된 도덕적 불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안드레아가 먼저 쓴 8번째 편지의 제목이 전 100%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이 세계의 불의와 불공평을 똑바로 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곧 다원화된 가치와 열려있는 정보들 속에서 날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신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정작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면 저 매체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봐, 혼자 결정해야지. 여긴 민주사회잖아.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제가 깨달은 제 모습을 숨김없이 말씀드릴 테니 엄마, 참회록이라 여겨주세요. 저는 중국의 여성들이 극히 비인도적인 작업 환경에서 힘겹게 노동하며 나이키를 생산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키 운동화를 안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소고기 생산 때문에 남미의 대규모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장들의 호주머니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때문에 맥도날드에 안 가진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식사 때마다 억지로 그릇들을 깨끗이 핥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 전 제가 100%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따귀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전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걸 갖고 뻐기거나 하진 않아요. 이젠 엄마가 뭐라고 할지 몹시 궁금해져요. 안드레아가.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한 9번째 편지가 바로 이제 룽잉타이의 답장입니다. 이 답장의 제목은 2가지 도덕이고 이 안에서 이제 소극적 도덕과 적극적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엄마는 한때 샥스핀을 좋아했어. 하지만 어느 날 샥스핀 재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됐어. 상어의 몸에서 지느러미를 잘라내고는 상어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날개가 없어져 헤엄칠 수 없게 된 상어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상어는 그렇게 바다 밑에서 무참하게 굶어 죽어가. 엄마는 그때부터 샥스핀을 먹지 않아. 필립이 말하더라. 필립은 안드레아의 동생이에요. 에이 엄마, 그럼 엄마는 닭도 먹지 말아야죠. 닭들이 어떻게 대량으로 길러지는지 아세요? 닭들을 우리에 가두고는 사료만 먹여서 고깃덩이가 되게 하죠. 그게 인간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말했어. 엄마는 성인은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도덕의 취사 선택은 개인의 일이야. 논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어. 중략. 그리고 홍콩은 잘 사는 지역들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야. 아이들 4명 중 하나가 극빈층이지. 엄마는 홍콩을 좋아하지만 그 빈부격차는 홍콩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를 고통스럽게 해. 마치 바늘로 눈을 찌르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길 바라면서 글을 써. 강연에선 평등과 정의가 사회개혁의 첫 번째 사안이 되길 바란다고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또 가난에 내몰린 수만의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도록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실천하지. 하지만 빈곤 구제를 위한 기구에 가입하거나 시장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하진 않아. 엄마가 도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엔 한계가 있으니까. 엄마 역시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거든. 안드레아, 엄만 네 편지에서 불안을 읽었어. 넌 네가 누리는 안락함이 불편했던 거야. 엄만 네가 네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불안을 느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과 소극성은 결국 한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엄만 네가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않아. 안드레아, 넌 그저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 겨우 19살이지만 내게도 곧 그런 순간이 오겠지. 행동할지 말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그리고 엄만 믿어. 그 순간이 오면 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말이야. 엄마가. 멋진 대화죠? 저에게 가장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구절은 바로 방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시 말해놓고 나면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데까지는 확실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논리로서의 도덕, 관념으로서의 도덕과 실천으로서의 도덕은 이제 너무나 다른 것이고, 이제 필립이 엄마에게 샥스핀 안 먹으면 닭도 먹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관념적으로 그 도덕을 외부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지만, 샥스핀을 먹지 않기로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순간은 사실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너무나 많은 결정의 형태를 하고 찾아온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바로 도덕의 문제다. 라는 얘기라서 저는 그런 뭐 메갈리아 논쟁 등등등 윤리 내지는 도덕에 관련된 논쟁에서 굉장히 답답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아주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도덕은 실천하는 거죠. 논의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논의는 도덕의 그 어떤 발전을 가져오지 않고 도덕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건 오직 그것이 행동으로 수반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 엄마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도덕이다 저게 도덕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아들이 느끼는 이제 도덕의 불안, 지금 이 안드레아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와 하지만 얘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이 차이에서 오는 긴장을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차라리 그냥 제가 100% 나쁜 놈이라고 할래요 라고 이제 해소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몸짓에 대해서 이제 다독여주고 여유를 주고 행동할 때가 오면 분명히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보내는 이제 멋진 마음씨와 글솜씨에 이제 감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냥하게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불안 느끼는 거 괜찮아.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거 좋은 일이고 언젠가 네가 행위해야 될 때 분명히 넌 어떻게 행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뭐 화이팅! 이런 얘기를 바다 건너 타이완의 상냥한 어떤 어머니로부터 들은 기분이라서 참 좋았고요. 저 역시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도덕적 불안을 겪고 매일의 행동,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 자신이 느끼는 도덕적 불안을 긍정하며 그래도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봅니다. 오늘의 도덕적 불안에 대하여 라고 하는 주제는 여기까지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또 내일 아침부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이제 다른 짬을 내서 찍어보려고 해요. 지난 이제 시위, 나는 왜 시위에 참여하는가 영상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들, 재미있는 흥미로운 감동적인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꼭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 영상의 앞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저는 방금 전에 여러분과의 댓글을 읽어드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금 전에 막 6차 집회 참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 오늘 또 그 최대 인원이 갱신됐죠. 주최 측의 추산으로 232만 명. 저 트위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트윗을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역사 전공자로서 수나라 백만대군, 페르시아 백만대군 할 때마다 그 사이즈를 짐작할 수 없어 고생했는데 박근혜 덕분에 궁금증 해소됨. 박통희 중세사 공부 도와주고 고대사 공부 도와주고 아주 가지가지 해준다. 이 트윗이 너무 웃겼어요. 오늘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셔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일 있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역시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이게 집회가 거듭될수록 숫자도 늘어나지만 이 컨텐츠도 좀씩 바뀐다는 느낌이 좀 있죠. 뭐 정말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촛불이 진짜 횃불이 되는 거를 오늘 봤고, 지난번에 광주에서 봤었지만 오늘은 이제 정말 광화문 앞에서 횃불이 지나가는 거를 봤죠.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탄핵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나는 왜 시위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의 동생이랑 같이 갔다 온 여행 영상. 이렇게 2개를 올렸는데 둘 다 너무 소중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너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그건 또 나름대로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기도 해서 일단 오늘은 시위에 왜 참여하는가에 관련된 댓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위에 다녀왔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문서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먼저 댓글 남겨주신 송도현님, 언니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말을 잘 정리하셔서 조근조근 이야기해 주시니 무슨 이야기든 공감이 되는 마법이 고등학생인데 언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도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의 오래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12월이니까 고등학교도 슬슬 이제 기말고사 시즌인가요? 아니면 기말고사 끝날 때인가요? 이렇게 공감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뿐이고요. 공감해주시는 만큼 더 많이 생각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은 영솔라22KD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둘째 언니님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어서 기뻐요. 시위에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해주셨어요. 일단 잠을 깨운 것이 아닌가 라는 조금의 죄송함, 하지만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위에 왜 나가는지 오늘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오늘은 처음으로 동생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도 했고, 또 언제나처럼 이제 아이들 손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정말 요만한 쪼꼬맹이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을 어떻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기억할까, 이걸 어떤 의미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까, 그게 참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기대가 되고, 솔라님 스스로 생각하신 시위에 나가는 의미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바니비니님이에요. 전 지난 3차 촛불 집회까지만 해도 시위에 참여하길 망설였었어요. 나라가 개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난 정확히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를 제 자신에게 명확히 납득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와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짓지 못해서 주저하고만 있었는데 이제서야 마음을 잡고서 5차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서라도 집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소위 윗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이번 일들로 제대로 느꼈고, 적어도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권력을 부리고 남을 등쳐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길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다녀왔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당신은 이때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긴 싫습니다. 이제부턴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흥분했는지 단어 선택이 좀 격하네요. 언니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3번째 댓글이거든요.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뿌듯함이 차올랐는지에 대해서 정말 멋진 이유를 마음에 품고 5차 시위에 참여하신 바니비니님을 응원하고요.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장예원님이세요. 둘째 언니님,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부산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영상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고 제가 집회에 참여하는 정확한 이유나 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항상 영상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해주셨어요. 부산에 오늘 2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섞여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집회에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진짜 우리가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음은 깐깐징어님, 이렇게 귀여운 닉네임을 너무 좋네요. 매력 넘쳐요 하트 해주셨는데 깐깐징어님의 닉네임도 너무나 매력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엘리엘님이세요. 시위 영상에 왜 시위에 가냐면 이라는 영상까지 자주 업로드되어 너무 좋아요. 관심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과 오롯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 나도 그러하였구나 라고 공감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도 제게 다양한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생기게 됐고 좀 더 생각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둘째 언니 채널이 참 도움이 되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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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뻐요. 저의 바람은 계속 함께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싶다. 이런 행복한 날들을 계속 보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네요. 네, 다음은 조정훈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둘째 언니님의 생각이 궁금해 이렇게 댓글 답니다. 힘이 없어도 정치에 참여해 소수의 권력자들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결국은 권력자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2년 전의 세월호 사건도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고 분노하고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뭔가 밝혀지고 처벌받은 건 거의 없었죠. 또한 정치의 턱이 높아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 등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의 정치에 대한 회의감에 대해 둘째 언니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해 잘 모르기도 해서 뭔가 더 많이 알고 있으실 것만 같아 질문 드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 정우님의 마음이 1차적으로 너무나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회의감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는 약간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우리는 소위 기성정치 내지는 기득권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을 이제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저는 감히 우리의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우님의 댓글에는 제가 또 너무 이제 댓글 자체가 좋아서 그 밑에다가 길게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는데요. 정우님께 달아드린 댓글에 인용한 한나 아렌트의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의 발제문을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은 가름을 할게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은 무언가 밝은 빛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밝은 빛은 이론이나 개념에서보다는 오히려 불확실하면서 깜빡이는 약한 불빛에서 나올 수 있다. 몇몇의 남녀들은 자신들의 삶과 작품을 통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 불빛을 밝히고 자신들의 시대를 넘어서 그 불빛을 발산할 것이다. 너무나 많이 회자되어서 닳고 닳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빛나는 그람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성의 비관주의와 의지의 낙관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 같이 기운네요. 네, 다음은 박홍규님이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두바이 잘 다녀오셨나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도 저번 주에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아는 이름 나오니까 무지하게 반가웠습니다. 광화문에 다녀오셨다니 저와 같은 곳에 계셨군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은 시호시호님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이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왜 시위에 가시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또 한 번 언니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알게 되고 또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듯한 말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광화문 시위에는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소등이라든지 지역 시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든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소심이라 사람들이 있는 곳은 꺼려하던 제가 언니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요.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일 줄 아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네요. 오늘 영상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시호님.
일단은 마음을 담은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신다니 그 또한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시호님 댓글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아, 이분은 참 이 다음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날이 가고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시호님은 시호님의 페이스대로 멋진 어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유님이세요.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된 영상이네요. 일부러 여유로울 때 집중해서 보려고 지금에서야 제대로 봤어요. 좋은 영상과 댓글에 대한 피드백도 너무 좋아요. 정말 차근차근 얘기해 주셔서 좋아요. 제 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창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카카카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좋으셨다니 저하고 코드가 좀 맞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 영상이 사실은 저도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이 템포로 괜찮은 건가 아닌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 저에게 맞는 시간대에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세벽님께서도 요즘에 저의 과거 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작업들을 봐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님이시죠. 그 메갈리아 영상 자막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공감이 돼요. 이번 민중총궐기는 지지하지 않아서 가지 않습니다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렇죠. 지지할 자유가 있다면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민중총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광화문이나 지금 진행되는 시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이세병님이 이번 민중총궐기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선민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최근에 언니를 알게 되어 정주행을 하다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제일 최근 영상에 댓글을 남겨보아요. 저는 내년에 18살이 되는 그야말로 청춘의 나이인 여고생이에요. 저는 윗형제가 없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었는데 조언도 많이 되고 이번 시위라는 개념과 왜 내가 참여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시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위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시위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 기다릴게요 해주셨어요. 윗형제가 없다는 기분은 또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딸 셋인 집안의 둘째여서 언니가 있는 기분과 여동생이 있는 기분을 둘 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언니하고는 많이 투닥거리기는 해도 역시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같은 성별의 형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를 적어도 같은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미님 조금 외로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으로나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다음은 팅커비님이세요. 일상에서 잔잔한 라디오처럼 듣고 있어요.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터라 저녁에 씻는 동안 듣게 되네요. 시위에 참가하는 때에 시위에 참가하는 나와 그걸 바라보는 내가 생긴다는 말이 참 공감되네요. 오늘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국시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화이팅입니다. 그런 소중한 그런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와중에 이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컨디션 조절하시고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러블리30님. 댓글을 두세 번 지웠다 썼다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에게 시위란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어지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드네요. 생각을 할수록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지끈하네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지끈하게 생각하는 저를 만났네요 해주셨어요. 너무나 공감되는 기분이에요. 사실 되게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 그래요. 저도
영상으로 만드는 건 그래서 저한테 사실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감히 이렇게 언어로 말해도 되는 거야? 싶은, 그러니까 말해야지를 일단 정해 놓으면, 아까 아키님도 말씀 잠깐 하셨었지만 언어로 말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사고를 더 나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나 할까요? 말을 그래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리를 하려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시도를 하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러블리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해드렸지만 분명히 그 고민의 끝에 러블리님의 러블리한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야수님이세요. 싫어. 야수. 야수 싫어. 알았어. 야수 괜찮아. 미녀 야수 때문에 혜정이 야수 아는구나. 야수 안 무서워. 괜찮아. 네, 야수님. 두바이 방송을 봤는데 그걸 어쩌다 보게 됐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우연이 필요했나 봐요. 많은 생각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둘째 언니 안부 듣는 겸 생각하고 방송 구독할게요. 영세 유튜브 채널이 굴러가는 이게 큰 동력 중에 하나가 회사원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회사원 A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A보단 B지? 네, 회사원 B님께 감사를 드리고 야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싫은데? 알았어. 이 야수는 그 야수가 아니야.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인사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윤지영님이세요. 둘째 언니 영상은 나눠서 보게 돼요. 보면서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래서 댓글도 몇 번씩 썼다 지웠다 하는데 다른 댓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오롯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도네요. 내일 당장 세상이 내가 바란 대로 바뀌진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 다른 사람과 동참하는 것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멋있는 일이고 의미 있고 발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게도, 아니 황당하게도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비일상의 일상화라는 말도 와닿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생각나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댓글도 정리가 안 되네요. 크크크. 그래서 이만 여기서 급 마무리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크크크. 영상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잘 보고 가요. 해주셨어요. 네, 비일상의 일상화는 잘 보신 대로 네, 박근혜 대통령 패러디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저희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해 나가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어디서 봐도 희망이라면 그건 좀 웃길 것 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희망이라는 건 어떻게 봐도 절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 희망이로구나 라는 형태로 찾아오곤 하니까요. 그렇죠? 다음은 메르시 님이세요. 프로필 사진이 오버워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오버워치 참 하고 싶은데 전 게임을 한번 잡으면 다른 모든 거를 놓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냥 트레일러를 보는 거, 그 시네마틱을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둘째 언니님,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고등학교 때 애정 깊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해주셨어요. 네, 일단 평소에 생각이 많은 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의 버릇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아주 거칠게는 성격이다 라고 해두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너무나 많죠. 특히 고등학생 때 제가 좋아했던 것들은 뭐 한 편 찍죠 뭐. 알겠습니다. 메르시님 그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마지막 댓글이네요. 호또케키님, 독립에 대한 강박 공감하고 가요. 자아가 형성될 쯤부터 단독자가 되길 바랬고 자주적인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2번 또는 그 이상씩 생각하는 피곤한 삶이 이어졌죠. 너무 공감돼요. 익명성을 빌어 자아를 분리하거나 리셋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사회에 빠져 중독이 된 것은 수순이었고요. 이미 그렇지 못한 채 시간을 꽤 보내 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긴 합니다만 아이고
더 빨리 이런 나를 객관화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적절하게 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공감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기운 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호토케키님,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이미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타인이 나를 대하는, 그리고 내가 타인을 대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존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된다 얘기를 했던 삶의 격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네요. 왠지 아직 안 보셨다면 그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읽어드린 분, 그리고 읽어드리지 못한 분 모두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또다시 우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빼박 캔트 12월입니다. 12월은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뭐 시국이 어떻게 될지 12월을 한 달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